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셀프 스타디 토지 투자 언어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농지연금을 할 겁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 많은 분들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무엇인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강을 잘 안 하거든요. 특강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규 과정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은, 특강을 하게 되면은 제가 느끼기에 뭐라 그러냐면 퍼즐 맞추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특강을 하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 끝나고 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안 하고 지역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역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어떤 설계라든지 플랜이라든지 그런 거를 못하고, 플랜 같은 거, 플랜이라든지 이런 설계, 인생 라이프 플랜 있죠? 이런 거를 못하고 그냥 농지연금을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예전엔 65세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씩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40세다, 아니면 30세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직 60세도 아닌데, 언제 난 농지연금에 취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벌써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 실전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은 실전에서 많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60세라고 했을 때 이때 공시지가 9억 원이면 월 300 받는 거는 아시죠? 이렇게 이거 좀 어바웃이지만은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0세 때 9억 원이 아니라 60세 때 9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30세 때는 얼마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준비 안 하고도 농경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라이프 플랜이 상당히 실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직 30세인데 60세도 아니고 내가 지금 농지연금 받는 나이도 아닌데 왜 벌써 준비하지? 이러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규라든지 하다 보면은 많았던 것 같아요. 특강을 안 했던 이유도 어떤 게 있었다고요? 특강이면, 여기 농정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작용이 뭐고, 제촌이 어떻고, 농업인이 뭐고, 농지가 뭐고, 어떤 건 되고, 영농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기본적 지식이, 어떤 실무적 지식이 없으면은, 이상하게 농정 플랜이 이상한 길로 설계되더라고요. 이상한 길로.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아니고 잘못 퍼즐을 맞춘 거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농지연금 특강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실제로도 상담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데서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설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게 우린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실전에서는, 왜냐면 농지연금도 실전에서는 거의 제가 정규죠. 상당한 시간을 할애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연금 기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서는 언어니까, 언어, 토지투자 기초반이잖아요. 토지투자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 충실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농지연금을 알기 위해서 이런 작용이라든지 대처라든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중심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 왜 어떻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향후에 농지연금 강의를 듣던, 대강의 말더라도 강의를 듣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2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농지연금 계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 뭐 제가 처음 농지연금을 뭐 준비를 하고 뭐 계획을 할 때부터 농지연금 참 많이 바뀌었어요. 농지연금이. 이제 바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처음부터 하기에는 처음부터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시점부터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릭을 했습니다. 농지연금 개정된다고 하는데 클릭을 해보니까 이 개정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뭐가 됐냐면은 2년이라고 하고 제촌이 이게 생겼습니다. 이때 물론 제촌이 그 전에 있었는데 이 제촌이라는 것을 농지연금 도입한 것은 이때쯤에서 제가 언제 개시했습니까? 2019년이죠.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이때 개시한 겁니다. 이게 그때 보니까 이거 원문 그대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죠? 어제 18일 전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제 개정 원문이 뭐냐 이거부터 찾았어요. 습관적으로. 왜냐면 아무리 뭐 기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원본을 먼저 보고서 기사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지연 개정되었다는 사실 확인이죠.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면 언론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출처를 밝혀야 돼요. 일단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찾기 힘드네요. 이때 당시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재정부, 국토교통부, 농어촌진흥공사 뭐 기사도 없어요. 이게 어디에 있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농지은행 통합 포털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딱 클릭해서 한번 클릭하고 잠깐 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공지사항에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변경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됐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요거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는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9년 11월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개정 및 시행 나왔죠. 18일 날 이렇게 개시한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요건 변경 알려드립니다. 대산농지 가입 요건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주요 기준 농지 가입 요건이 그 내용이죠. 첨부파일 있고 첨부파일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했고 근데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어떤 내용인지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작했죠. 그때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내용이 뭐라고 됐습니까? 예전에는 대산농지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뿐만 있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이 없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요?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농지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추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 현재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밴드죠.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의 전답 과수원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좀 구체화됐죠. 요건 이거 맞죠? 이거 근데 이거 추가됐습니다. 뭐라고 추가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어떤 농지만 보니까 지구 할까요?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것만.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65세 만약 60세 때 이제 개정된 걸로 할게요. 60세 때 농지연금을 신청한다. 그럼 거꾸로 2년 전, 그 58세에는 농지를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피상속인 뭐죠?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2년을 보유했어요. 그럼 상속을 받았어.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보유기간 포함한다. 이건 바로 되는 거죠. 2년 보유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이 보니까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가 있죠.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포인트 잘 줘야 돼요.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지정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요겁니다. 이게 뭐죠? 제촌이죠. 제촌입니다. 이게 생겼습니다. 2년 보유하고 2년 보유 제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언제부터? 2,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서류 생긴 겁니다. 요게 2번과 3번이 서류 생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이하의 경우. 그러니까 이하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의 농지로서 공사가 맞춤형 지형을 매입하신 농지. 이거는 뭐, 그렇죠? 제외농지를 보니까 신설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제외농지 공략됐고, 공매를 원유로 취득한 농지도 있죠? 이거는 이제 원유로 취득한 농지. 이것도 이제 안 된 겁니다. 이제 공매 취득한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농지업 신청을 현재 신청은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지한 시공구, 원재료 시공구 쓰면 된다. 이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게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보면은 경매를 하고 낙찰 받고 그렇죠? 그다음 소유권이 등기 하고 이전 등기 하고 그러면 바로 다음날 됐었어요. 이길날 신청이 왜 보유기간이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농지도 농업인지 아니도 애매한 상태에서 바로 신청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금은 이제 2년 보유를 다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경매든 일반이든 2년 보유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2년 보유 제체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연금 개정 관련 자료는 이게 전부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폭풍이죠.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문의가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는 뭐 보통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있어야 됐던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농지연금 이거 전부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가입 대상 농지는 거리 제한이라든지 연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보유 규정이 없었어요. 2년 보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즉 5년 이상 자격력 영농 경력 5년이라면 오늘 취득한 농지가 언제든지 대상했다는 거죠. 거리 제한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투자를 염두에 두니까 농지 투자는 최고의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거리 제한 없으니까 뭐 대한민국 어디든 다 괜찮은 땅을 찾아서 연금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경매나 공부에서는 늘 연구대상이고 특히나 공시지가 높은 물건은 쉽게 거래가 되곤 했어요. 왜냐하면 감정가는 또 유의사항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 공시지가 높은 땅은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 낮은 일거래가보다 공시지가보다 거래가보다 공시지가 비슷한 거 이런 건 참 인기 많았습니다. 공시지가에만 90% 해줬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은행에서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수요가 많아지시면 이제 알게 되었고 개정이 제가 늘 그때 강의할 때도 곧 개정될 거다. 그래서 암세 계속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도입된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개정 부분은 농지연금 대상 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촌을 갖춘다. 요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서 제촌에 대해서 작용하고 제촌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과 제촌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앞서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게 뭐였냐면 요거를 했었죠. 요거 잠깐 이 내용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분은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생활을 보셔야 된다. 제천의 개념 보셔야 되고요. 다시 보면은 개정 부분을 보니까 농지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하고 제천 요건이 되는 농지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경매 농지는 시행되고 이렇게 됩니다. 빠른데요 이렇게 됐죠.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빠르죠. 나오자마자 바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좀 당황했겠죠. 바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2년 보유한다니까 이전에 어떻게든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을 해야 되니까 좀 바빴죠. 그렇죠? 두 달밖에 안 주니까. 이때는,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좀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상 취득의 개념이 장기밀과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빠른 것을 하고 있으나 전일까지 등기가 되어야 이제 하는 것, 등기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경매는 열흘 남았으니까 이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반 농지는 당사자 간에 계약서인가 유통성 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빠르게 시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농지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개념 잡기는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면은 개념 잡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된 내용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기본 개념, 구하기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농정 개념인데 농우 준비, 농정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챕터인데 요걸 한번 볼게요. 요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오래전에 제가 2018년이죠. 이게 포스팅 블로그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린 것 같은데요. 농정금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서 이제 농정 참 많이 했죠. 지금도 전 많이 물어봅니다. 먼저 신청 자격이 중요합니다. 영농 경력, 농사짓는 경력과 농지 여부를 따지죠. 나이는 농지 소유자 본인이 주민등록자 만 60세, 이게 당시엔 60세였습니다. 현재는 몇입니까? 이게 바뀌어서 60세입니다. 60세죠. 이거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이걸 개정된 거죠. 그다음에 영농 경력, 농사짓는 경력이 5년. 그렇죠? 농지연금 신청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게 경험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이거를 뭘로 확인했습니까? 농지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농대장을 비롯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 뭐 여러 가지 뭐 경영체 등록 이런 걸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농정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영농 경력은 신청 직전 계속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그러니까 농지가 보유가 2000년에 뭐 보유했다. 내가 매도했을 수 있잖아요. 2002년에. 이때 농사를 지었으면은 2년 인정하고 또 후에 2010년에 또 2011년에 팔았다. 1년 인정하고 어쨌든 그 직전에 신청 직전에 5년만 채우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5년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농 시험에서 5년 한다. 그 얘기죠. 뭐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40세에 농지를 매입하고 신청할 때 일단 65세였으니까 5년은 독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했고요. 농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면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가입 신청자가 소유가 농지죠. 당연한 거죠. 저당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다음 압력, 가압력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제외 농지가 되니까 요게 또 지금 많이 그 해석이 어려워하는데 잘 읽어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설치된 농지.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 배우자 이외에 소유한 농지, 지분도 안 되겠죠. 본인, 배우자만 되고, 개발지역, 개발계획의 지정, 주상공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런 거겠죠. 시행 고시대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안 된답니다. 이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농점 장점은 부부 종신지금, 그렇죠? 평생이죠.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 진급한다. 이렇게 했고요. 영농. 계속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정부가 주니까 안정성 있고, 그런 얘기죠. 연금 채무 부족액은, 뭐, 만약에, 그, 100살까지 연금 그거 했는데, 농지가 뭐 떨어진다든지, 뭐, 간부가치가 떨어진다든지, 너무 많이 받아도 미청구한다는 거죠. 더 이상 사무액이 있으면 미청구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이해를 하고요.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도 있고, 뭐 기간 지급도 있고, 상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 내용도 제가 이렇게 농지에 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마 설명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볼까요? 65세인 경우, 뭐 평당 기준 주수가 10만원, 1000평이 있다고 치면은 1억 원이죠? 1억 원이면 한 월, 뭐 이 정도 32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률 정도죠. 대출 없이 하니까. 공시지가를 기준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월 단위로 26년을 받으면 약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65세부터 받기로 했다면 91세까지 장수할 손실은 이제 없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뭐 손실 있고는 그 전에 사망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사망하고 이렇게 했죠? 정산을 한다는 거죠. 장수하면 채무 부족이 된다고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농지가 안 오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오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무리 봐도 농지연금은 노 대비 구도로 봐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많이 오른다면 상환하고 그 시점에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매매하고 동시하면 되고 그래서 농지연금 관련계좌는 연 2%입니다. 지금은 1.2% 전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60, 70만 원 나오게 하는 것이 노점은 어떨까 합니다. 그럼 농지는 2억 원은 돼야 되죠. 물론 이때 시점에.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요? 만약 농지연금을 연두에 둔다면은 이렇게 주변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가 앞서서 얼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영무기대하고 같이 있으면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데 농증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Q&A로 상당히 포스팅했어요. 요게 클릭하면은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내용이 업무 지침 이렇게 가이드 준비해요. 2018년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요런 거는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뭐 다른 그 뒤에 영상을 제공하시는 건 제공하고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정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궁금증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고 처음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지도 참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당시니까. 예, 당시에는 홍보도 부족했고 필요성 인식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효도 상품이라든지 노후 준비라는 플랜 B를죠. 준비하는 거 참 많습니다. 연금도 있지만은 재산이 일단 자긍심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땅도 갖고 있으면서 연금을 받으니까 이것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연금 설계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 되는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볼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농지연금, 농지은행이죠. 포털 사이트에서 보니까 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신계 여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이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소유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그 당시 65세 기준이죠. 이렇게 할 때 대략적으로 보면은 2억 원을 이렇게 넣었죠. 평가 금액에 공시지가 농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그 평가 100%니까 이렇게 공시지가대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나왔냐면은 2억 원을 넣었던 조회 결과 종신용을 받으면은 평생 받는 것이 정액금은 75만 원을 받는다고 딱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종신용. 이렇게 전후밖에 종신용은 75만 원이죠? 그 다음 상품이 있습니다. 전후밖에 하면 뭡니까? 전은 많이 주고 나중에 적게 준다.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정액금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정액금이죠?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금 많이 받고 이거는 이제 적게 받는 전후밖형. 후에는 총 가능 금액의 3%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고 그러니까 아마 2억에서 그 3%는 얼마죠?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받고 나머지는 하는 거. 요게 뭡니까? 일시 인수령. 그 다음에 기간 정액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력 이양도 있다. 이런 상품 설계를 이상하게 제가 많은 분들을 특강을 하거나 정교를 하면은 요 점은 많이 알더라고요. 정액형은.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잘 하셔서 실전 고수라든지 농지 연금을 대상하신 분한테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념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간형은 제가 얘기했죠. 일정 기간 동안에 가입자가 선택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정액형 있고 지급 기간 종료 시에 더 연금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 경우 이하형도 있고 이런 상품 설명이 있는데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내용은 설명돼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농지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초창기에는 이런 강연에 궁금해서 강연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내가 되어서 셀프타도록 가능한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또 오프라인이 필요하겠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민감한 내용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따로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농지연금은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 보시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요런 내용까지 봤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동안 이렇게 봤죠?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투자 필요자는 바뀌나 강조하였습니다. 토지를 비롯해서 주택, 수익형 부동산, 수요자의 유로 많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플랜 B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농지적인 개념으로 상대적인 혜택은 수도권 개권에 연상됩니다. 왜? 수도권은 농지 자기는권이 어렵지 투자 대상 농지가 중요한 측면에서 우량 농지가 많습니다. 농지권 자격이 어렵죠. 근데 대신 우량 농지가 많겠죠. 그 때문에 비수도권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었죠. 그런데 대천 요건을 인해서 수도권 경쟁률이 낮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많이 안 오니까. 하지만 역가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민감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역가상이 과연 무언지. 이게, 이런 게 알고자 우리가
이 오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있겠죠? 그렇죠. 민감한 부분은 오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은 농지연금 개정. 그래서 2년 보유와 제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안 바뀌었으니까. 이거 안 바뀌었고요.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일 때까지 안 시행되니까 말입니다. 이때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한 것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그렇죠? 같은 2억 원이라도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맞으면서 최선의 플랜을 찾았죠. 그러니까 나만의 뭐죠? 농정 플랜.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 얘기 뭡니까? 난 농지적 얼마 받고 어떤 소리를 받을 거야. 이런 설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국 누구나 공통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이 아니라 자신만의 뭐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어디 거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대안도 있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나만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다양한 조건 속에서 컨디션이 다른 상황에서 나만의 농경 플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농경 플랜을 꼭 구축하셔가지고 농지연금도 그 농지연금으로 그 인생 노후 설계 준비하는 것이 참 좋지 않나 생각 드네요.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렇겠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뭐라고 처음에 제목이 됐습니까? 개정됐다고 하는데 2019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개정된 게 꽤 있어요. 꽤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스타트죠. 그 전에도 알면은 좋은데 그 전에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재 농지연금의 세팅의 기본은 여기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2019년에 도입된 지는 20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 농지연금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있죠?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 관심 있으면 아니라 농지연금 필수입니다. 필수적인 뭡니까? 팁이죠. 그 어떤 뭐 플레이죠. 때문에 이 아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 내용들은 자주 보시면서 언어에 익숙해지셔야 실전 이제 오프라인이라든지 실전반에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고 나는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농지의 연금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2년 보유 제촌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주로 설명하면서 그 라이프 플랜, 그 필수적 플랜, 라이프 플랜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니까 라이프 플랜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네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